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인 약 4천만 명이 코비드 무발생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보리스 수상 관저 내의 아파트 데코레이션 비용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인 약 4천만 명이 코비드 무발생 지역에 살고 있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공중보건기구에서 조사한 코비드 발생 지역별 지도입니다. 노란색 지역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규 확진자가 전혀 없었거나 최고 9건이 발견된 곳이고요. 연두색 지역은 10명에서 49명의 신규 발생 지역입니다. 초록색은 50명 이상 99명이 발견된 곳입니다. 남색은 100명 이상이 나온 곳으로 위험한 지역이지요. 영국 전역이 대부분 연두색인데 역시 대도시 지역인 런던과 만체스터가 50명에서 99명으로 초록색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북아일란드의 일부가 아직 남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 관저 내의 아파트 데코레이션 비용이 구설수에 올랐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도해드립니다. 다우닝 스트리트 10번지 수상관저 내에는 수상의 사무실과 주거공간인 아파트가 2층에 따로 있습니다. 물론 주거공간을 수리하거나 리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은 안주인의 권리입니다. 아파트 내부 데코레이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최근 보리스 수상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완전 통제 불능이라면서 탄식조의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소식이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관저 사무실 측은 우리의 업무와는 이미 선을 그은 문제라며 묻지 말라는 어조로 답한다고 일간지는 보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1년에 3만 파운드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상이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관저 사무실의 입장입니다. 여하튼 가디언 신문은 어디서 보내온 헌금이든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고 야당인 노동당은 비용이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메일 신문은 지난해 2월 바이러스 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강요들의 연봉을 평균 20%를 줄였기 때문에 보리스 수상도 연봉이 15만 파운드 밖에 되지 않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궁금하다는 기사와 함께 수상 자신이 집안 데코레이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숨을 쉰다는 기사를 곁들였으면서 보리스 수상이 보좌관에게 늘어놓은 불평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금벽지를 사고 있어요. 전 부인과 이혼 중인 보리스 수상은 걸프렌드인 캐리 시몬즈와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샀다는 금벽지는 순 브리튼이란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옛날 황금색 벽지를 재생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이름이 옐로우 골드라고 합니다. 고급 인테리어 에코 디자이너 룰루 라이트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리스 수상이 불평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최근 집안 구경을 한 전 참모총장 단 로젠필드 장군은 미친 배열과 혼란이라고 소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젠필드 장군은 기부자들이 비윤리적이고 어리석은 불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안젤라 레이너 부당수는 보수당의 아만다 미링 공동의장이 당의 자금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더 이상 은폐하거나 편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소식을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해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 행사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대북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함께 주최하는 연례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화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18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개방 북한, 영어로 오픈 노스코리아라는 주제 아래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6일에 열린 마음을 주제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 AEI가 주최하는 화상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바슈타트 정치경제석좌와 올리비아 쉬버 연구원이 북한 고위급 출신 탈북민들과 북한과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의 소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중의 하나로 열린 민간단체 미국기업연구소의 화상 간담회에서 올리비아 쉬버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북한 정권의 봉쇄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외부에서 오는 정보 등의 단속을 엄격히 하는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념적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정보의 힘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how has the regime responded to this perspective crises? The answer is ideological discipline and control, which is important to us for two reasons. One, it indicates that Kim Jong-un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his country and the kind of internal unrest that it could potentially bring. And two, it shows us the power that information can have in terms of advanc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니콜라스 에버시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석자는 한반도 분단 당시 한국의 헌법은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모두 민주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에게 모호하고 복잡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3 years now since the April 27th 2018 North-South Summi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t itself in a position of monitor and sometimes even censor of criticism of the North, even by escapees from the North. This is the way that the joint North-South text on eliminating slanders has been interpre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of Seoul. 탈북민들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라디오의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I have been indoctrinated for decades, but 3 days of listening to a radio broadcast I can open my eyes. The scale of that propaganda has peeled off.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우리가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의사 또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한국이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은 이어져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행동에 나섰더라면 지금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30일엔 워싱턴에서 중국에 구속되어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평화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